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낼 때마다 비난하거나 내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듯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경쟁자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편함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그들의 비난에 분노하고 때로는 그들이 던진 한마디에 하루 종일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은 내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경쟁자가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경쟁의 본질을 비교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수록 상대방을 낮추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이는 내가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심리로 설명될 수 있죠. 이처럼 경쟁자의 공격적인 행동은 대부분 그들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비난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겨냥합니다. 그 화살은 우리를 흔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때로는 우리의 능력마저 의심하게 만들죠. 이 문제는 단순히 나는 저 사람이 싫어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작정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그 부정적 에너지는 우리 안에서 곪아가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굴레 속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경쟁자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라는 불안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둘째, 경쟁자는 단순히 누구나 있을 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 심지어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하기 어려워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경쟁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사실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말과 태도에 흔들리며 자존감은 때로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기에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은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지혜로운 접근법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경쟁자의 비난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를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글의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겪는 감정적 혼란과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문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니까요. 경쟁자는 왜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비난과 태도가 우리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과 노력을 통해 빛나는 법이니까요. 결국 경쟁자를 이기는 첫걸음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경쟁자들과의 거리를 현명하게 두는 방법과 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경멸의 기술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침착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처럼 우리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주도적인 존재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자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비난과 공격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갑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멸의 지혜입니다. 경멸은 단순히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거리감을 두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반격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경쟁자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경쟁자의 말에 신경을 쓸수록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들의 행동에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면 그들은 마치 벽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멸이란 단어는 겉으로는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경멸은 그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즉, 당신의 말과 행동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무심한 태도는 경쟁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자가 우리를 괴롭히려 해도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가는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때 한 동료가 이를 비꼬거나 깎아내리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가장 흔한 반응은 동료의 말에 반박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감정적으로 당신을 더 소모시키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미소를 띠며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차분히 자신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경쟁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비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멸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종종 경쟁자의 비난에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지? 라는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와 대립하고자 하는 충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한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경멸의 태도를 훈련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첫째, 경쟁자의 비난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의 행동은 대개 그들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비난을 일종의 잡음처럼 생각하고 그 잡음 속에서도 당신의 목표와 가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미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은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멸은 경쟁자에게 무관심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경쟁자의 비난에 반응할수록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경멸의 태도는 그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경쟁자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힘을 줍니다. 결국 경멸은 단순히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를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과잉 반응을 멈추고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정중함을 유지하는 법과 이를 통해 오히려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중함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를 고결하게 지켜주는 또 다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경쟁자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분노나 억울함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휘말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경멸의 지혜가 거리를 두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중함이라는 우아한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중함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 경쟁자의 비난을 무력화하고 스스로를 더 강인하고 고결하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정중함은 때로 상대방을 의외의 상황에 빠뜨립니다. 상대가 날카로운 비난을 던졌을 때 예상하는 반응은 대개 분노, 방어 혹은 반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응답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경쟁자는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대비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마주하면 그들의 공격 의지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후회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동료가 그거 별로 대단한 일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분노하거나 아니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며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걸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고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반응은 상대의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품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중함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비난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보다 상황을 침착하게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당신이 경쟁자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을 더 크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당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중함은 또한 내면적으로도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경쟁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정중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경쟁자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중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정중함을 지키는 데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침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첫 반응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경쟁자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자의 비난은 종종 그들의 불안과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경쟁자의 부정적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도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차분한 목소리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힘을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나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 볼게요와 같은 말을 통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논쟁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주관과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중함은 단순히 무조건적인 양보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되 그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중함을 통해 상대방에게 우리 가치를 더 강력히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정중함을 무기로 삼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우면서도 항상 비폭력과 품위 있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의 정중한 대응은 사람들에게 그의 정의로움을 각인시켰고 폭력을 사용하는 이들의 부당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정중함은 단지 개인적인 도덕적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스스로의 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정중함은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고결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정중함을 바탕으로 경쟁자를 실력과 재능으로 뛰어넘는 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실력과 재능은 정중함과 결합될 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쟁자를 이기는 가장 통쾌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능과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험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로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경쟁자에게 말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우리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증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재능으로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타고난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포함합니다. 재능은 잠재력이고 실력은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재능은 시간이 드러내는 무기다. 우리가 재능과 실력으로 경쟁자를 압도하려면 무엇보다 시간을 투자해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꾸준함으로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태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하는 행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재능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단련되면 거대한 힘이 됩니다. 반대로 타인의 비난에 신경 쓰며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그 시간과 에너지가 결국 우리의 재능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자가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릴 때 당신은 그에 휘말려 불필요한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논쟁을 넘어 당신의 재능과 실력으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은 누가 진정으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진실은 시간이 말해주는 법이니까요. 둘째, 꾸준한 자기 개발의 중요성. 재능으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작은 성취를 하나씩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는 연습. 경쟁자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를 위해 외부가 아닌 내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측정할 기준은 오직 어제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술 연마.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공부하고 연습하세요. 경쟁자가 당신의 재능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쌓는 데 집중하세요. 한번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셋째, 성취는 침묵 속에서 빛난다. 성공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계의 전설적인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동안 나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연습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쟁자의 말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나만의 성과를 만드는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성과를 쌓는 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평가절하 할 때 그들에게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묵묵히 당신의 재능과 성과로 답하세요. 이는 단순히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도 강력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넷째, 성공은 경쟁자를 불안하게 한다. 성공은 경쟁자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복수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경쟁자는 더 이상 비난할 여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과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굳이 그들과 직접적으로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 그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경쟁자가 아무리 깎아내리려 해도 주변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과는 당신 자신을 대신해 말해줄 것입니다. 다섯째, 재능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능으로 이기는 것이 단순히 경쟁자를 무너뜨리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경쟁자는 결국 우리 삶의 일부일 뿐이지 우리의 목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은 경쟁자를 넘어 더 크고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과 성취의 기쁨을 통해 내면적으로도 더 큰 만족을 얻게 됩니다. 경쟁자가 우리를 질투하며 힘들어하든 말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성취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결국 재능으로 경쟁자를 이긴다는 것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성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쌓아 올린 성공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경쟁을 넘어 스스로의 삶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경쟁의 끝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재능과 실력으로 경쟁자를 압도하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쟁자는 당신의 성공 앞에서 불편해하거나 초조해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점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큰 함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성공은 경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경쟁의 끝으로 여깁니다. 이 정도로 성취를 이뤘으니 이제 더 이상 누군가와 겨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공은 새로운 경쟁을 불러옵니다. 성공한 순간 당신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종종 더 큰 부담과 기대를 동반합니다. 경쟁자가 당신의 성공에 대해 초조해한다면 그들은 다시 당신을 공격하거나 끌어내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따라서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명성과 주목이 가져오는 심리적 압박. 성공은 단지 성취감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성공 이후 자신이 얻은 명성과 주목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당신이 인정받고 있는 분야에서 늘 최고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압박감은 종종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으며 불안을 키우고 심지어는 성과를 이루기 전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공 공포 석세스 포비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공한 후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목표가 아닌 과정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공이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중 하나라는 점을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 내면의 기준을 유지하라.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준을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칭찬과 인정에 중독되면서 자신이 세운 기준 대신 타인의 기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뿐입니다. 당신의 기준은 언제나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칭찬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자유를 넘겨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인정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일 뿐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4. 성공 이후에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마라. 성공은 멈춤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 이후에도 꾸준히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단지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내면에 안정감을 주고 경쟁이나 외부의 비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과 성장은 우리가 성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때 성공은 더 큰 목표를 향한 발판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5. 자신만의 삶의 균형을 찾아라.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성공과 명성을 유지하려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일이나 성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잃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실천해 보세요. 정서적 균형 경쟁자나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명상을 하거나 일기 쓰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의 균형 성공과 성취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 즉,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소중히 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성공 이후에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성과를 유지하려고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6. 성공을 넘어 삶의 가치를 찾아라. 결국 진정한 성공은 경쟁자를 이기거나 명성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경쟁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과 성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경쟁에서 벗어나 당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공은 당신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경쟁을 넘어서는 삶의 철학과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초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쟁자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균형 있는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단순히 경쟁자를 이기는 것을 넘어 경쟁을 초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1. 경쟁은 삶의 일부일 뿐이다. 경쟁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시키고 그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쟁은 단지 삶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정의하거나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당신을 비난하는 경쟁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갈등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만나는 하나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순간 본질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의미와 성취입니다. 2. 경쟁은 자기 발견의 기회다. 경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명확히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던지는 비난 속에서 정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개선할 동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난이 근거 없는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힘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쟁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합니다. 3. 내면의 평화를 우선하라. 경쟁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란 외부의 소음과 상관없이 자신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경쟁자와의 갈등에서도 성공 이후의 부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권장합니다. 감사하는 태도, 지금 내가 가진 것, 이루어온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는 우리를 과도한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자기 돌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명상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경쟁은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웁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4. 경쟁자를 넘어 협력자로 바라보기. 경쟁자를 단순히 적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모든 경쟁이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쟁자를 협력자로 전환할 수 있다면 더 큰 성과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고 협력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는 단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끝없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타인의 성공과 실패에 지나치게 연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무의미한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비교가 아닌 스스로에게 충실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그 길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여정입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경쟁을 초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나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라. 궁극적으로 경쟁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가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해 자신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신념, 노력,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데 집중한다면 경쟁자와의 갈등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위협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 결국 우리는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경쟁자를 넘어설 때 느끼는 성취감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경쟁을 초월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단순히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쟁을 떠나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모든 경쟁을 뛰어넘은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끝맺음하며 이 글을 마치며 당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당신이 만들어갈 삶은 그 어떤 경쟁자도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되 그것을 중심에 두지도 마세요. 삶의 진정한 승리는 경쟁을 넘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 여정을 충실히 걸어가기를 응원합니다.